착하고 순한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한 세 가지 이유. 그대들은 착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마음 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라 여기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 중에는 말수 적고 순해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만만하게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나는 깨달았다. 그 조용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오래 버티고 가장 깊이 뿌리내린 이들이었다는 것을. 착함은 약함이 아니었다. 순함은 물은 것이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힘이 무엇인지, 그 조용한 강함의 정체를 밝히려 한다. 세상에는 착하다는 이유로 마음이 먼저 소모되는 사람들이 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기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며 말한다. 착하기는 한데 너무 약하다고, 순하기는 한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이용당하기만 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스스로에게도 묻게 된다. 내가 정말 약한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남들처럼 강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하려 해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지낸다. 말없이 참고 웃으며 넘기고 혼자서 사귀며 살아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말수 적고 조용히 살아가며 누군가 화를 내도 맞받아치지 않던 이들을. 그들은 일터에서도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났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의 일까지 거들어주곤 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툼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처음에는 나 역시 그들을 세상 모르는 순한 사람으로 여겼다. 혼자 손해보며 사는 어리석은 이들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목소리 높이던 이들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들은 관계가 틀어져 홀로 남았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던 이들은 결국 외로이 떠나갔다. 반면 조용히 지내던 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말없이 일하고 웃으며 듣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반응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있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들은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한 번 화를 내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알았기에 쉽게 분노를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쉽게 흔들지 않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안의 중심을 지키며 묵묵히 제 길을 걸었다. 그들은 상대와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려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뿐이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함께 남는 것을 택했다. 세상은 이를 약함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것이 강함에 다른 이름임을 알았다. 착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순한 사람은 오히려 깊이 뿌리 내린다. 그들의 조용함 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착한 사람이 강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감정을 즉시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사내를 오래 지켜본 적이 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어느 날 다른 이가 그를 향해 심한 말을 내뱉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내의 반응을 기다렸다.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거나 적어도 표정이라도 굳을 줄 알았다. 그러나 사내는 잠시 멈춰 섰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저렇게 약하니,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저런 식으로 살면 평생 이용당하며 살 거라고. 그러나 나는 달리 보았다. 사내는 약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즉시 꺼내 쓰지 않았을 뿐이다. 한 호흡 늦게 반응하며 그 사이에 무엇을 할지 선택했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될지, 맞받아치면 어디로 갈지, 그 모든 것을 헤아린 뒤 조용히 물러선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빨리 드러내는 것을 당당함이라 여긴다. 화나면 바로 화내고, 억울하면 즉시 따지고,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을 솔직함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감정을 빨리 쓰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소진된다는 것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그 화 때문에 지친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여파는 오래 남는다. 상대와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자신의 마음도 편치 않으며 결국 그 감정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게 된다. 반면 감정을 즉시 쓰지 않는 사람은 그 사이에 여유를 얻는다. 화가 치밀어 올라도 한 번 숨을 들이쉰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선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고 생각은 조금씩 정리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인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서 나온다. 착한 사람이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한 호흡 늦게 반응하는 그 시간이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나는 그 사내를 그 뒤로도 오래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여전히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았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여겼다. 그의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였고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힘이었다. 감정을 즉시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더 오래 버틴다.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이 모르는 단단함이 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강한 첫 번째 이유다. 착한 사람이 강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순화돼 기준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노인을 알게 되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다툼이 생기면 먼저 화해를 권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부탁하기도 쉬웠으며 무엇을 말해도 받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사내가 노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동안 수많은 부탁을 들어주었기에 사내는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거절은 단호했다. 사내는 화를 냈다. 그동안은 다 들어주더니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고, 이게 친구 대하는 태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를 도울 수는 있으나 그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순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버릴 수 없는 기준이 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함부로 꺼내지 않을 뿐이다.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조용히 지키고 있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오해한다.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떠넘긴다. 그러다 거절당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낸다. 그러나 그것은 착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을 잘못 본 상대의 착각일 뿐이다. 착한 사람은 남의 요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단단한 중심을 지닌다. 그들은 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대의 요구를 다 받아주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지킨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도울 수 있는 선과 도울 수 없는 선을 긋는다. 이것이 관계의 절제를 만든다. 절제가 있는 관계는 오래 간다.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반면 절제가 없는 관계는 금방 무너진다.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결국 주는 쪽이 지치고 관계는 끝이 난다. 나는 그 노인을 통해 배웠다. 착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순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였다.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기준을 더 단단히 지킨다. 순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중심을 더 깊이 세운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강한 두 번째 이유다. 그들은 순하지만 기준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관계에 절제가 생기고 그 절제가 관계를 오래 가게 한다. 착한 사람이 강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나와 상대의 균형을 함께 생각한다는 데 있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여인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식구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 늦게까지 집안을 정리하며 누가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참 착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오래 지켜보며 그것이 희생이 아님을 알았다. 여인은 자신을 잊고 산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생각했을 뿐이다. 어느 날 식구 중 한 명이 몸이 아팠다. 여인은 그를 돌보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걱정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이 먼저 쓰러질 거라고. 좀 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쉬면 저 사람이 더 불안해한다고. 내가 곁에 있으면 저 사람이 편히 쉰다고. 그것이 나에게도 편안함을 준다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상대를 함께 살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저울질한다.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 상대는 얼마나 받았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이득을 얻었는지. 그래서 관계는 자꾸 거래가 된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으로 여긴다. 내가 편하면 상대도 편하다. 상대가 편하면 나도 편하다. 둘 중 하나만 편한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균형이다. 균형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하고 상대가 할 수 있을 때는 물러서며 그렇게 번갈아 가며 관계를 이어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관계를 보았다. 어떤 관계는
한쪽이 계속 주기만 했다. 그 사람은 지쳤고 관계는 무너졌다. 어떤 관계는 양쪽이 서로 받기만 하려 했다. 아무도 주지 않으니 관계는 텅 비었다. 어떤 관계는 주고받음을 따지기만 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서로 원망했고 결국 등을 돌렸다. 그러나 오래가는 관계는 달랐다. 그 관계 안에서는 누가 더 주고 누가 더 받았는지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그저 상대가 힘들면 내가 더 힘을 내고 내가 힘들면 상대가 더 힘을 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편안했다. 착한 사람은 바로 이런 관계를 만든다. 그들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는다. 상대와 함께 자신도 살린다. 상대가 편안하길 바라되 나 역시 편안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상대를 배려하되 나 역시 배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그들을 지치지 않게 만든다. 자신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진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순해도 결국 한계가 온다. 그러나 자신과 상대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버틴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상대를 챙기면서도 나를 챙긴다. 상대를 살리면서도 나를 살린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세상은 이를 이기적이라 오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도 챙긴다는 것이 남을 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챙길 수 없다. 내가 무너지면 상대도 함께 무너진다. 내가 지치면 관계도 함께 지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킨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린다. 나는 그 여인을 통해 배웠다. 관계는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쪽의 균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착한 사람이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에 나와 상대의 균형을 함께 생각한다. 한쪽만 편한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한다. 나를 살리면서도 상대를 살린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강한 세 번째 이유다. 그들은 혼자 견디지 않는다. 함께 견딘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틴다. 지금까지 나는 착한 사람이 강한 세 가지 이유를 말했다. 그들은 감정을 즉시 쓰지 않고 기준을 버리지 않으며 나와 상대의 균형을 함께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 중에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목소리 크고 주장이 뚜렷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따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들 앞에서 물러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림이 달라졌다. 강해 보이던 이들은 점점 고립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기를 꺼렸으며 결국 혼자 남겨졌다. 반면 조용하던 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사람들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순해 보였지만 관계는 깊어졌으며 약해 보였지만 영향력은 커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한 강함이야말로 관계의 자리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세상은 강함을 잘못 이해한다. 큰 소리를 내고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굽히지 않는 것을 강함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경직됨이다. 진짜 강함은 유연하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상대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하면 물러서고 필요하면 나선다. 착한 사람의 강함이 바로 그렇다. 그들은 항상 부드럽지만 무른 것은 아니다. 항상 조용하지만 약한 것은 아니다. 항상 물러서지만 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상황을 읽는다. 지금 내가 나서야 할 때인지, 물러서야 할 때인지, 말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 그 판단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혜에서 나온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오늘은 화를 내고, 내일은 웃고, 모레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계한다. 함께 있기 불편하고,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거리를 둔다. 그러나 지혜로 움직이는 사람은 일관되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으며, 굽히지 않는 원칙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이 사람은 의지할 만하다고, 이 사람은 함께 있을 만하다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진다. 처음에는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 가볍게 대했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무게를 느낀다. 말은 적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고, 행동은 조용하지만 그 행동에는 울림이 있으며, 존재는 부드럽지만 그 존재에는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관계의 자리를 바꾼다. 처음에는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느새 중심에 선다. 처음에는 무시당하던 사람이 어느새 존중받는다. 처음에는 약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새 의지가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결국 모두가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없이 일하던 사람이 결국 모두가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들은 억지로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큰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강하게 밀어붙여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살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결국 가장 큰 울림을 만들었다. 세상은 요란한 것에 먼저 눈길을 준다. 그러나 오래 기억하는 것은 조용한 것이다. 큰 소리는 금방 잊히지만 작은 울림은 오래 남는다. 강한 충격은 순간이지만 부드러운 여운은 깊다. 착한 사람의 강함이 바로 그렇다. 그들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순간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그들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깨닫는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짜 의지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짜 함께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때 관계의 자리가 바뀐다.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올라간다.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밀려나고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이 중심에 선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착한 사람은 그것을 기다릴 줄 안다. 조급하게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고 천천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조용한 강함이 관계의 자리를 바꾸는 방식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간다. 나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착한 사람은 약하지 않다. 순한 사람은 무르지 않다. 조용한 사람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이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다. 유배지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강한 척하며 살다가 결국 부러진 사람을 보았고,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을 보았다.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다가 외면당한 사람을 보았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존중받는 사람을 보았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강함이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힘이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라는 것을. 착한 사람의 강함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지만 남을 배척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기준을 지키면서도, 융통성을 잃지 않으며, 자신을 챙기면서도 상대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은 균형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살피며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균형.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괴롭고, 때로는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억울하며,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나는 돌이켜보면 내 삶도 그러했다. 유배지에 끌려온 뒤 나는 수없이 흔들렸다. 억울했고 분했으며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처음에는 그 감정에 휩쓸렸다. 화를 내고 원망하고 세상을 탓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감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화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한다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감정을 즉시 쓰지 않고 한 호흡 늦게 반응하며 내 안의 중심을 지키려 애썼다. 쉽지 않았다. 때로는 참기 힘들어 밤새 뒤척였고,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으며,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의심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며 나는 배웠다. 조용히 견디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울림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었다. 유배지에서의 세월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더 넓어졌다. 착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내가 나를 지킬 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중심을 세울 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나와 상대의 균형을 맞출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약하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갔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나는 깨달았다. 그 조용한 걸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것을. 그 느린 걸음이 결국 가장 오래 간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착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상이 그대를 약하다 여겨도 그대는 약하지 않다. 세상이 그대를 순진하다 여겨도 그대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다. 세상이 그대를 이용하기 쉽다 여겨도 그대는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언제 주고 언제 받을지,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설지, 그 모든 것을 그대가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대를 지킨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하나를 확신하게 되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결국 알아본다는 것을. 진짜 단단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진짜 깊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착한 사람의 강함이 바로 그렇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순간은 외로워 보여도 결국 남는 것은 그들이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깨닫는다. 진짜 함께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짜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짜 존중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때 비로소 관계의 자리가 바뀌고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며 그대의 가치가 드러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그대의 착함은 약점이 아니다. 그대의 순함은 물은 것이 아니다. 그대의 조용함은 힘없음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만의 강함이고 그대만의 방식이며 그대만의 길이다. 그 길을 걸어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결국 그대는 도착한다. 그대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가 만나야 할 사람들 곁에, 그대가 누려야 할 평안 속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대들도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 착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대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대의 강함이 시작된다.